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자,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장사가 잘 돼서,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서 사과 9상자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가 항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떠 있대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담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담으면 되겠죠. 근데 자, 이 사과 9상자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준다 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묶어 놓는다고 하면 이건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의미가 없겠죠. 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싱가포르, 이거는 호주, 이거는 뭐 말레이시아, 이거는 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역을 한다 했을 때 한 박스, 한 컨테이너에 묶어 놓게 되면 이거를 일일이 다 뜯어 헤쳐가지고 어디로 갈 건지를 분류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택배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택배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택배를 해보면, 택배는 여러분들이 애초에 분류해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집화장 중간 허브가 있는데, 그 허브에서 그 택배가 그냥 옵니다. 그냥 와요. 분류가 되지 않은 뭉탱이채로 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작업자들이 일일이 그 지역별로 분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택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주문하고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귀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옥천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거든요. 택배 회사에, 택배 중에서 이제 CJ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CJ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제 택배가 엄청나게 이제 그 하루만 해도 몇 천 개, 이제 몇 천 개가 아니라 엄청 몇십만 개의 이제 택배 물류가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어쨌든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실어서 이제 배송을 시켜야 되는데, 지역별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 이거는 어디, 이거는 어디, 뭐 경기도, 뭐 대전, 그 다음에 뭐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분류를 해요. 1차적인 분류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배송하려면 묶어 있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가야 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미국에 있는 애나 아줌마가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간다고 하면 묶어 놓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의미가 있죠. 만약에 흩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배에 실을 때도 이게 9번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각각의 항구에 도달했다 했을 때 미국의 NIM한테 이게 풀어져 있는 상태로 가게 되면 어때요? 이걸 싣는데도 9번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내릴 때도 9번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NI문에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중간 지치파장에 가는데도 9번, 그 다음에 NI문에 도착하더라도 9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귀찮죠.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묶어 놓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묶어 놓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묶는 게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다 안 좋다? 좋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을 표현한다 했을 때, 뭐 철수를 합시다. 철수. 그러면 철수가 가진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철수의 이름,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 철수의 취미, 철수가 사는 곳, 그죠? 그런 것들은 묶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묶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당연히 묶일 필요가 없는 데이터는 묶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묶는 문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객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객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래서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객체는 속성과 기능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객체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한번 정의를 할 건데, 자,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사람이라 썼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이 뭐 홍길동이래요. 홍길동.
홍길동. 그 다음에 물론 여러분들이 요렇게 쓰게 되면 어때요? 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활용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을 때 그 데이터가 유지된다, 유지되지 않는다? 당연히 유지되지 않겠죠. 자, 제가 이렇게 쓴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홍길동이고 남자하고 나이가 30살이다 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A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30밖에 출력이 안 돼요. 실행을 해보면. 그쵸? 왜? 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활용 법칙에 의해서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고 싶다? 지금 A사람 1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홍길동이고 이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은 뭐 30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자,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다? 객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홍길동 남자 30살을 표현하고 싶은데, 자,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중괄호 여는 거예요. 자, 이 중괄호가 뭐냐면 객체를 여러분들이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중괄호가 객체 생성입니다. 객체 생성.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넣을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자, A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성별이고 얘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점을 통해서 속성을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 적어주고 홍길동이라 써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성별, 그 다음에 얘는 나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여러분들이 객체에다가 뭘 한 거냐면 이름과 성별과 나이를 정의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수를 출력했던 것과 많이 다르죠. 자, 지금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나오죠. 오브젝트가 뭐예요? 객체입니다. 객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A사람2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A사람2. 자, A사람2라고 하고 객체를 만들 때 얘는 이제 홍길순, 그 다음에 여자, 나이는 뭐 27살이라 씁시다.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중괄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괄호 안에는 어차피 얘를 A사람2라고 쓰면 의미가 없는 게 뭐예요? 어차피 얘가 지금 A사람2라는 객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만 쓰면 된다? 그냥 이름이라고만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쓸 때는 세미콜론을 쓰시면 안 되고 쉼표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당연히 이건 안 되죠. 왜냐면 요거를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큰 따옴표로 감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는이 아니에요. 이거 대입연산자가 아닙니다. 콜론으로 여러분들이 속성에 대한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굳이 이 왼쪽에 있는 요 속성명 같은 경우는 따옴표로 감싸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홍길순,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27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객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당 객체를 만들자마자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홍길순이 아니라 임꺽정이라 할게요. 남자고요. 41살이라고 쓰겠습니다. A사람 3. 자, 이름만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임꺽정. 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A사람 3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나이 성별할 때 점 해가지고 분류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대괄호를 열 겁니다. 대괄호를 열어서 여기다가 성별이라고 적어줄 거고, 성별 쓴 다음에 남자라고 적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선언하고 나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점을 통해서 집어넣어도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객체를 만들면 이제 빈 객체를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이름, 성별, 나이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객체를 생성하자마자 데이터를 이렇게 속성과 그 속성에 맞는 값을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고.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키라고 합니다. 키. 뭐라고요? 키, 밸류. 그래서 객체는 키하고 밸류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파이썬 배우신 분들은 이 파이썬에서 뭐랑 굉장히 유사하냐면 딕셔너리라는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키고 얘가 밸류다. 한 쌍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쌍을 이룬다. 자, 그래서 지금 A 사람 성별, 그 다음에 A 사람 3 나이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각각의 이제 속성으로 접근할 때는 여러분들이 A 사람 3에 이름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점 한 다음에 이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 A 사람 3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성별 출력할래? 그러면 성별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나이 출력할래? 그러면 나이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사람 4라고 해볼 건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객체를 만들 때 해당 객체는 뭐라 했죠? 속성과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는 제가 신짱구라고 해볼게요. 성별은 남자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5세라고 하겠습니다. 5세. 자, A 사람 4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다가 뭘 하고 싶냐면 이 A 사람 4 한 다음에 자기소개라는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점 한 다음에 그 해당 기능을 호출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기능의 이름은 introduce라고 써볼게요. 자, 참고로 기능을 사용할 때는 얘는 뭐예요? 함수예요, 함수. 그러면 함수라는 거는 이 함수는 정의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함수를 여러분들이 어디다 정의할 수 있냐면 요 객체 안에다가 정의하는 게 가능한데, 당연히 정의할 때는 쉼표를 통해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ntroduce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introduce 콜론 쓰신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익명함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를, 그러니까 즉 이 객체 안에 introduce라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기능. 자, 그러면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저는 5살 남자 신짱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introduce 했을 때 보이시나요? 저는 5살 남자 신짱구 나오는 거. 당연히 이걸 호출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호출해줘야지만 자기소개 했을 때 나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이 5살 남자 신짱구를 여기에 집어넣어 있는 값을 넣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저는 백틱을 이용해서 템포럴 리터럴 문법을 쓴 건데, 제가 O 대신에 뭐라고 쓸 거냐면 나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이 쓰면 오류납니다. 여기서 나이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나이 앞에다가 this라는 걸 붙여줘야 돼요. 이 this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해당 객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this.나이라 했을 때 이 this는 누굴 말한다? 바로 A사람 4를 말하는 거예요. 즉 A사람 4가 가지고 있는 나이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나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다가 나이니까 얘는 성별이죠. 그다음 이름이니까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름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이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5살 남자 신짱구입니다가 호출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냐면, 참고로 객체와 객체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객체를 몇 개 만든 거예요? 총 4개를 만든 거거든요. A사람 1, A사람 2, A사람 3. 이게 중괄호가 객체예요, 참고로.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4개를 만들었는데 각각의 객체마다 서로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A4람포 인트로듀스 했을 때 자기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신짱구의 이름이 갑자기 개명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제가 A4람포의 이름을 바꿔줄 거거든요. 갑자기 김철수로 그래요. 신형만으로 개명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인트로듀스 했을 때는 이름이 뭐가 나온다? 바로 신형만으로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나이를 좀 수정할래. 그러면 나이를 여기다가 뭐라 쓸까요? 나이는 뭐 그래요. 40이라 쓸까요? 그러면 나이가 40살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 객체에 이름과 나이가 있으면 이거는 수정이거든요. 아까 객체에 데이터 집어넣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집어넣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 사람 취미가 있어요. 취미는 현재 그 해당 객체에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자, 제가 여기다가 테니스 쓸게요. 자, 이거는 있으면 이게 데이터가 수정이 되는 건데, 없으면 추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 사람 포 해가지고 취미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콘솔 로그에서 그러면 뭐가 나온다? 취미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데이터가 수정인데 없으면 데이터가 뭐다? 추가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객체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이제 객체를 순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출력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콘솔 로그에서 반복문을 이용한 객체 순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체를 순행할 때 이제 반복문을 이제 이용하는데, 근데 얘는 반복문이 조금 달라요. 반복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포인이라는 반복문이 존재합니다. 뭐라고요? 포인이라고요. 그래서 쓰는 거는 어떻게 쓰냐? 포라고 쓰시고 const라고 쓸게요. 키, 인, 사람, 사.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사람사에 있는 사람사 객체에 있는 속성, 즉 키 값으로 이루어졌다 했죠. 그죠? 객체는 무조건 키 값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키가 여기로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이름, 성별, 나이, 취미죠? 그러면 이름이 들어와서 출력, 나이가 들어와서 출력, 성별이 들어와서 출력,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콘솔 로그에서 백틱 쓸게요. 자, 그러면 일단 키만 출력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자, 키만 출력하면 사람 사죠? A 사람 사죠? 자, 이렇게 하면 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보이죠? 자, 이름, 성별, 나이, 취미. 취미는 맨 마지막에 추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것과 여러분들 관련해 있는 밸류 값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한다? A 사람 호에 점 해도 되고요, 아니면 대괄호 해가지고 키로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맞는 값을 이런 식으로 순회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다루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체를 왜 사용할까요? 객체는 속성과 기능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좀 복잡한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 근데 그 데이터를 묶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객체를 사용해서 다루면 되는데, 근데 이 객체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거예요. 어렵습니다. 처음 배우게 되면. 근데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웹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이 객체를 깊게 다룰 일이 거의 없어요. 객체를 이런 식으로 다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 배우는 건 좀 손해니까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해당 객체를 다루는 방법이다. 그래서 객체는 키값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괄호가 바로 뭐다? 객체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